자, 우리가 이제 출력하는 명령어들은 몇 가지 있는데, 자, 그 중에 플롯이 도면 출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P고요. 여기 저기 프린터 그림 누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자, 띄워보시죠. 우리는 두 가지로 출력할 겁니다. 프린터로 출력하고 PDF로도 출력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출력을 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플롯 스타일 테이블 보이시죠? 플롯 스타일 테이블에 보시면 이건 어제 날짜로 이제 제가 수업한 거고, 여기 보시면 acad.ctb 그 다음에 모노크롬 ctb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acad.ctb는요 말 그대로 칼라로 출력할 때, 도면을 칼라로 출력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칼라로 출력해 주세요. 나는 도면을 흑백으로 출력하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도면 칼라로 출력해줘. 이러는 사장님들이 종종 계세요. 업계에서 일은 오래 하셨어요. 근데 설계를 제대로 못 배우신 거죠.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색상으로 구별을 합니다. 도면을 색상으로 구별해요. 그래서 칼라로 출력해 달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acad ctb를 쓰시면 돼요. 이 ctb라는 말이 칼라 테이블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기 그레이 스케일도 있고 모노크롬도 있고, 그레이 스케일은 회색 톤입니다. 그레이 스케일은 회색 톤이에요. 흰색에서 검정색까지 256단계로 나누어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 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흑백 TV 아시죠? 흑백 사진. 그거 엄밀히 얘기해서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흑백이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흑백은 흰색, 검정색이잖아요. 그죠? 그건 흑백이 아니죠. 블랙 앤 화이트죠.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냥 흑백 사진, 흑백 영상, 흑백 TV 그러지만 사실은 전부 다 그레이 스케일입니다. 회색 톤인 거죠. 그렇게 회색 톤으로 출력할 땐 그레이 스케일을 써요. 그런데 말 그대로 흑백으로 출력할 때 그게 모노크롬입니다. 자, 이 모노크롬은 두 단어예요. 모노와 크롬의 합성어입니다. 자, 모노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 스테레오, 둘, 트리오, 셋, 쿼드, 넷, 펜타, 다섯, 헥사, 여섯, 7은 모르겠고, 옥타, 8. 이해되시나요? 이게 숫자입니다. 숫자예요. 모노는 하나를 지칭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스피커 중에 모노 스피커 혹시 아시나요? 하나로 나오는 스피커. 음이 요즘 스테레오잖아요. 둘로 나오잖아요. 그죠? 좌우에서 높낮이가 다르거나 혹은 뭐 색톤이 소리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좌우로 나오잖아요. 그건 스테레오. 둘, 음이 둘로 갈라졌다고. 둘, 스테레오. 근데 옛날 TV나 옛날 라디오는 모노였습니다. 소리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좌우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연극 좋아하시나요? 연극에 보면은요, 모노드라마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어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아마 할 거예요. 저는 기억나는 게 마지막 입새라는 걸 중학교 때 공부하면서 연극에 관련된 걸 그때 배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마지막 입새 하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모노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무슨 얘기인가요?
거기 나오는 출연 배우가 한 명인 거죠. 주연도 하고 조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하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리고 연극을 이끌어 나가는 연극을 모노드라마라고 하죠. 출연 배우가 한 명일 때 거기서도 모노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란 뜻이에요. 색을 한 개만 쓰겠다는 뜻입니다. 크롬 무슨 뜻이냐면 색이란 뜻이에요. 색이에요, 색. 그러면 이거를 의역하면 한 개의 색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역하면 단색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모노크롬은 단색이란 뜻이에요. 단색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즉 흰색과 검정색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써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사장님들 때문에 어케드 CTV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모노크롬을 쓰셔야 돼요. 자, 모노크롬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플로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적용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Yes. 그러면 이렇게 모노크롬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오른쪽에 에디트가 들어갑니다. 플로 스타일 에디트예요. 자, 눌러봅니다.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폰뷰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손댈 거 많지 않아요. 손댈 거 많지 않아요. 자, 제가 1번색 선택했습니다. 1번색, 빨강색은 뭘로 출력하라고요? 블랙으로 출력하라고요. 검정색으로 출력하라고요. 이때 뭐 디더 값, 그레이스케일 값, 펜 넘버, 버처 펜 넘버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펜 넘버, 지금은 잉크젯으로 출력하죠. 옛날에는요 펜으로 출력했습니다. 빨간색 펜, 파란색 펜, 노란색 펜, 초록색 펜을 꽂아놓고 각각의 펜의 번호를 붙여놨어요. 똑같이 빨간색 1번, 그 다음 노란색 2번, 그 다음 초록색 3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펜 넘버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 그런 거를 펜플롯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 펜플롯 없죠. 다 잉크젯이죠. 잉크젯이거나 레이저죠. 그러니까 펜 넘버 필요 없습니다. 그게 오토매틱이에요. 그레이스케일 안 쓰니까 그냥 오프해버리면 돼요. 근데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게 뭐냐면 여기 라인 웨이트입니다. 성굵기요. 성굵기. 다시 볼까요? 빨간색은 검정색으로 출력하되 0.1mm로 출력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만 볼 수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 봐요. 선의 모양이요? 여기 라인 엔드 타입, 조인 스타일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0.1mm인데 선의 끝 부분이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의미가 없습니다. 선 모양이요? 이거 레이어에서 지정해 놨잖아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보면 돼요. 라인 웨이트만.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라인 웨이트를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웠어요. 라인 웨이트. 자, 레이어로 갑니다. 끄고 레이어로 갑니다. 여기에 라인 웨이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라인 웨이트 기억하시나요? 제가 레이어를 설명할 때 선의 굵기 지정하시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하시면 다행이고요. 여기도 레이어에도 선 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도 이렇게 출력할 때도 이렇게 선굵기가 존재합니다. 여기도 선굵기가 존재하고 여기도 선굵기가 존재해요. 선굵기가 두 군데 존재해요. 원래는 세 군데 존재합니다. 원래 세 군데 존재하는데 하나는 아예 설명 안 했어요. 설명 안 했고 두 군데 존재합니다.
두 군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도 선굵기 지정하고 여기도 선굵기를 지정했습니다. 두 군데 다 지정해놨어요. 근데 여긴 0.1mm고 여긴 0.2mm예요. 출력하면 몇 mm로 출력할까요? 출력된 결과물은 0.1mm로 출력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값으로 출력돼요. 이 값으로 출력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두 개 다 들어가 있으면 이 값으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가면은요, 종종 그런 글이 올라와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실기 시험을 보고 나서 망했다, 내지는 테러당했다,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옵니다. 자기는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했는데 누군가 여기 플로 스타일에다가 선굵기를 지정해놔서 제대로 출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어요. 라고 하는 글을 종종 봤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하나만 배운 겁니다. 이것만 배운 거예요. 이걸 안 배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오토캐드가 원래 설계됐을 때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머들이 만들기 시작할 때 선굵기를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거 없었어요. 레이어에 선굵기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올드 유저들은 얘를 씁니다. 얘가 없었거든요. 이거 나중에 생긴 기능이거든요. 얘보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올드 유저들은 얘를 써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뉴비들은 얘를 쓰는 거죠. 그리고서 누가 이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어떻게 돼요? 얘 쓰는 사람도 있고 얘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나가면 여러분들 상사는 어떤 걸 쓸까요? 몰라요. 뭘 쓰는지 몰라요. 레이어에서 선굵기를 지정해서 쓰는지 플로 스타일에서 선굵기를 지정해서 쓰는지 몰라요. 그럼 우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테러 당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두 개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선굵기를 지정했어요. 레이어에다 선굵기 지정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object line weight면 이 값으로 출력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또는 내가 입사한 회사는 레이어에서 선굵기 지정해. 그러면 여기 있는 라인 타입을 라인 웨이트를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꾸셔야 됩니다. object line weight, 객체가 지닌 선굵기, 객체가 지닌 선굵기.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놔야 레이어에서 지정한 선굵기로 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두 군데다가 선의 굵기를 지정했어요. 그럼 누가 나가요? 플로 스타일로 출력이 돼요. 그런데 레이어에다 선굵기 지정했어요. 얘로 출력하길 원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 값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브젝트 라인 웨이트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하나씩 선택합니다. 언제 하나씩 선택해요? 자, 컨트롤 키 누르면 추가 선택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세요. 이거는 파일 탐색기랑 또 똑같아요. 제가 파일 탐색기로 들어갔습니다. 윈도우로 들어가 볼까요? 자, 컨트롤 키 누르면 여러 개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순차 선택이 됩니다. 이건 윈도우 기본 기능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죠. yes, cancel. 라인 타입. 라인 타입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컨트롤 키 누르면 여러 개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Shift 키 누르면 순차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건 윈도우 기본 키입니다. 다시 보죠. 컨트롤 P 출력하기. 자, 1번 선택하고 스크롤을 쭉 내려서 255번에다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255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다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 선택하고 라인 웨이트를 use object line weight로 바꿔주면 1번부터 255번까지를 다 바꾼 거죠. 한 번에.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바꾸셔야죠. 한 개씩 한 개씩 언제 바꿔요? 자, 바꿔보시죠. 자, 저는 올드 유저라 여기서 선굴기를 지정할 겁니다. 자, 1번 색은 0.1mm, 2번 색은 0.3mm, 3번 색은 0.1mm, 4번 색 0.2mm, 5번 색 0.1mm, 6번 색 0.1mm, 그 다음 7번 색 0. 하얀색 썼네요. 3mm. 자, 세이브 앤 클로즈. 자, 중요한 건 또 여기 있어요. 저는 1번부터 7번까지만 썼단 말이에요. 다른 색깔이 있을 수도 있겠죠? 찾아서 넣으시면 돼요. 레이어에서 찾아보시면 색깔이 나오겠죠? 색상이 나오니까 색상 번호를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이브가 두 군데 있어요. 여기 세이브가 있고 여기 세이브가 있고. 요 세이브 앤 클로즈는 지금 내가 값을 바꿨잖아요. 이 값을 변경해서 저장하겠습니다. 변경한 값을 저장합니다 라는 뜻이고, 지금 여기 있는 요 세이브 에즈는 내가 바뀐 이 전체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파일 저장이에요. 파일 저장. 파일 저장입니다. 이거 반드시 파일 저장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찾아서 복사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보통 우리가 작업할 때는 A3로 작업을 많이 해요. 현장에다 도면을 줄 때도 A3로 줘요. 그런데 납품할 때는요. 우리 현장 다 끝났어요. 자, 이거 현장 도면이에요. 이거 전기 도면이에요. 이거 공조 도면이에요. 그 도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납품 도면은 A3일까요? A2로 납품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그냥 작업하는 건 A3고 실제로 납품하는 건 A2예요. 그러면 A2로 출력하려면 프린터로는 출력이 안 되죠. 그죠? 프린터는 A3까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A2는 뭘로 출력해야 돼요? 플로터로 출력해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인쇄소로 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A3가 출력이 되는 인쇄소로 갑니다. 가서 이거 도면입니다. 출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력을 해줄 건데, 문제는 이거죠. 선굵기는 제각각이라는 거죠. 선굵기는 막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왜요? 그 사람들이 선굵기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붙잡고서 1번색, 빨간색은 0.1mm, 노란색은 0.2mm, 이 사람들한테 이게 먹힐까요? 안 먹혀요.
이 사람들 몰라요. 귀찮아하고 짜증내해요. 왜냐면 일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일이 바쁜데 와가지고 뭐 1번은 그러니까 뭐 빨간색은 뭐 굵게 해주세요, 얇게 해주세요 이러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저장했던 이 파일을 주는 거예요. 거기 칼라 테이블 CTV 파일이 있어요. 그거 적용해 주시면 선긋기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이걸 칼같이 불러와서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한 5년 흘렀어요. 프로젝트 끝나고 한 5년 흘렀어요. 근데 갑자기 도면 달래요. 출력하려고 봤더니 선긋기가 생각이 안 나요. 그잖아요.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칼라 테이블 불러다 써야죠. 이해되셨나요? 파일로 저장하는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 그 다음 출력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 Save As 누르시면은요, 요렇게 뜹니다. 우리 어저께 했던 내용, 요게 이제 어제 했던 내용이니까, 요건 아니다, 냅두고. 자, 오늘 날짜로 해볼까요? 2025-0919.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칼라, 디펜던트 스타일 테이블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CTV 파일. CTV 파일로 저장됩니다. 자, 바로 저장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저장 경로입니다. 자, 저장 경로 보이시나요? C 드라이브에 유저의 그린의 APP 데이터의 로밍의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2022의 24.1에 여기 릴리즈입니다. ENU의 그 다음 플로터의 그 다음 플롯 스타일에 저장됩니다. 외우실 수 있나요? 못 외워요. 자, 일단 저장. Save and Close. 그 다음 어플리. 그 다음 캔슬. 자, 저장됐죠? 이렇게 합니다. 옵션이요. 자, 옵션 명령어 몇 번 설명했죠? 우리 몇 번 봤죠? OPTIONS 환경 설정 단축키 OP. 자, 명령어 OP. 자, 환경 설정 옵션 띄워보시죠. 자, 여기 쭉 보면 파일즈 보이시죠? 우리 예전에 여기 서포트 파일 서치 패스 했었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하고 플러터에 대한 내용이 두 군데 나오는데, 여기 프린트 파일하고 여기 프린터 서포트 파일 패스하고 두 군데 나옵니다. 얘예요. 요겁니다. 요거예요. 프린트 스플러 파일, 프린터 컨피그 서치 패스, 프린터 디스크립션 파일 서치 패스, 이건 다 프린터에 관련된 거고요. 맨 아래 보시면 요거 플롯 스타일 테이블 서치 패스, 요겁니다. 여기 경로 보이시죠? 요거 우리 해치할 때 한번 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F2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아무데나 클릭, 그리고 파일 탐색기 띄웁니다. 여기에 붙여넣기. 그러면 오늘 날짜로 된 칼라 테이블 보이시나요? 이거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출력하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써요. 쉐이드 뷰포트하고 플롯 옵션 안 씁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드로잉 오리엔테이션이요. 출력 방향입니다. 포트레이트는 세로 방향으로 출력하기입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 출력하기고요. 랜드스케이프는 가로 방향으로 출력하기입니다. 우리 당연히 가로 방향으로 출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 플롯 업사이드 다운 보이시나요? 이렇게 글자를 보면 위아래가 뒤집어지는 거 보이시죠? 요건 언제 쓰냐면 도면을 재본할 때, 도면을 책으로 만들 때 왼쪽 여백을 25mm 줍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을 건데요. 근데 한쪽은 왼쪽이죠. 근데 페이지 넘기면 오른쪽이죠. 이해되시나요? 페이지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왼쪽일 땐 이렇게, 오른쪽일 땐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출력을 하면 여백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프리비어스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출력된 거 불러오기, 마지막에 출력한 환경 불러오기가 프리비어스 플롯입니다. 뭔지 몰라요. 일단 넘어갑니다. 그 다음 프린터를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3F 여러분들 이거 출력할 때요, 도면에 이름 꼭 쓰셔야 돼요. 누구 도면인지 몰라요. 자, 그 다음 종이 사이즈 A4죠. 그 다음 출력 영역입니다. 출력 영역을 지정할 때요, 디스플레이로 놓으면 화면상에 있는 것들을 다 출력합니다. 화면상에 있는, 즉 모니터상에 보이는 내용들을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쓸 일 없습니다. 익스텐트, 내가 도면 전체를 확대해 가지고 도면만 꽉 차게 출력합니다. 그게 익스텐트. 리미트, 우리 리미트 공부했던 기억 나시나요? 도면의 영역을 지정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리밋이라는 명령으로 지정된 도면의 영역만큼만 출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안 씁니다. 쓸 일 없고 윈도우를 씁니다. 윈도우를 쓰면 저는 지금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데 윈도우를 쓰면 이렇게 영역이 바뀝니다. 영역 지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역 지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든 바깥이든 상관없습니다. 영역을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요 P2 페이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P2 페이퍼를 푸셔야 돼요. P2 페이퍼는 그러니까 축척하고는 상관없이, 이 P2 페이퍼는 축척과는 상관없이 윈도우로 지정한 영역을 도면에 딱 맞게 출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넌 스케일이에요. 이해되셨나요? P2 페이퍼를 체크하는 순간 이건 넌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푸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커스텀을 눌러보시면 기본 축척값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서 체크하면 돼요. 없으면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도면과 실물이요. 축척은 항상 앞에가 도면이고 뒤에가 실물이죠. 도면과 실물이요. 도면의 1mm가 실물의 80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요거 센터 투 플롯 있죠? 센터 더 플롯. 요거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어플리 투 레이아웃 프리뷰. 자, 그러면 딱 맞게 영역 세팅된 거 보이시나요? 휠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화면 축소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굵은 선, 가는 선 이렇게 다 적용돼서 보일 거예요. 그죠? ESC 키 누르고 OK 누르면 출력됩니다. 우리가 출력을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여기 출력했는데 문이 안 나왔어요. 이름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다 뭐에 대한 문제냐면 레이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레이어에서 이렇게 놓으면 출력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금지 표시죠. 프린터 금지 표시. 출력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레이어에 있는 내용은 출력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치수 기입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제 치수 기입을 공부했잖아요.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레이어에 여기
뎁스 포인트가 나오죠. 요게 나와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나요? 비활성돼 있는 거 보이세요? 프린터 비활성돼 있는 거 보이시나요? 얘는 출력할 수 없는 레이어입니다. 쓰시면 안 되는 레이어예요. 근데 여기다가 종종 쓰세요. 그러면 화면상의 내용은 보이는데 출력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뎁스 포인트를 쓰시면 안 돼요. 요거는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오토캐드가 자동으로 만든 레이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내가 뎁스 포인트의 도면을 그리진 않았는지 또는 출력을 꺼놓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캐드는요, 출력을 하기 위한 방법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 플롯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입니다. 레이아웃은 어딨냐면 여기 화면 하단에 보면 레이아웃 1, 레이아웃 2 이렇게 보이시죠? 좌측 하단에 있을 겁니다. 요 레이아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CAT 2급 준비하실 때 이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환경 설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실무에 있을 땐 레이아웃을 안 썼어요. 저만 썼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뭔데? 이거 왜 쓰는데? 요즘은 CAT 2급이 보급화돼서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캐드 활용 능력 평가죠. 여러분들 자격증 꼭 취득해 두셔야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가 내년으로 넘어갔죠. 지금 올해 마지막 접수는 이미 8월 달에 끝났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야 3월 달에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놀지 말고 CAT 2급이라도 따두세요. 이력서에 한 줄 추가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자, 레이아웃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토캐드는 크게 모델 스페이스와 페이퍼 스페이스 둘로 나눠집니다. 두 개예요. 모델 스페이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모형 공간입니다. 그 다음 페이퍼 스페이스, 직역하면 종이 공간입니다. 의역하면 출력 공간이에요. 캐드는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한, 그리고 3D 작업을 하기 위한 모델 스페이스, 모형 공간과 이것을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출력 공간이 있습니다. 이 페이퍼 스페이스가 결국은 레이아웃인데 출력 공간 1번, 출력 공간 2번, 출력 공간 3번 이런 식으로요. 여러 가지 출력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New Layout, 새로운 레이아웃 만듭니다. 딜리트, 삭제합니다. 이름 바꿉니다. 이동하거나 복사합니다. 자, New Layout.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더하기 표시 눌러도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삭제하는 거요? 네, 그냥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삭제할까요? 라고 떠요. 예스, 딜리트, 예스. 그러면 다시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딜리트, 예스. 그러면 삭제됩니다. 자, 삭제도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름 바꾸기요. 리네임, 이름 바꾸기. 그럼 여기 이렇게 이름 바꾸기가 돼요. 도면 2번. 그러면 도면 2번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제가 이렇게 몇 개 더 만들어 놨어요. 요거 드래그 하시면 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 하면 순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고 쭉 드래그 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Move or Copy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택한 걸 여기다가 선택하고 OK 그러면 이렇게 안 넘어가나요? 다시 자, 무브와 카피 귀찮고, 자, 무브 투 엔드 크리에이트 카피 맨 뒤에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쓰니까 오케이. 그러면 맨 뒤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엑셀에 보면 엑셀 시트가 여러 개잖아요. 그 엑셀 시트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명령어가 있습니다. envoy setup이라는 명령어예요. 레이아웃 환경 설정입니다. 각각의 레이아웃을 다 다르게 환경 설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A4로 맞춘다든지 A3로 맞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환경 설정을 다 따로따로 해줄 수 있습니다. 명령어 쓰셔도 좋고요. 명령어 알면 도움이 많이 돼요. 명령어 쓰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얘는 도면 1이라고 할까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페이지 아웃 셋업이 있습니다. 얘 쓰는 겁니다. 얘를 쓰시면 돼요. 페이지 아웃 셋업. 그러면 놀랍게도 이렇게 뜹니다. 자, 지금 내가 수정해야 될 건 도면 1번이죠. 선택하고 모디파이. 이렇게요. 이거 플롯 환경이 뜹니다. 모노크롬이고요. 선굵기 바꿔야죠.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그 다음에 얘도 중간선. 네. 세이브 앤 클로즈, 랜드스케이프. 자, 이번엔 PDF입니다. PDF, 오토캐드, PDF, 제너럴 도큐멘테이션. 일반 문서죠? 자, 종이는요, 맨 위로 올립니다. ISO 풀 블리드 A4 297-210. 풀 블리드가 여백이 없는 도면입니다. 여백이 없는 도면을 풀 블리드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레이아웃이고, 그 다음 1:1입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A4 상태로 세팅이 끝납니다. 제가 옆에 하나 그대로 남겨놨잖아요. 이렇게 옆에 넘어가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회색 영역은 출력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이 흰색이 종입니다. 흰색이 종이고, 그 다음에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점선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요만큼 출력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종이를 프린터가 이렇게 붙잡아서 이송을 시켜요. 그러면 이송되는 공간만큼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센서가 종이를 인식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도 출력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니 옵션이요. 옵션 실행해 보실까요? 디스플레이 탭입니다. 여기 레이아웃 엘리먼트 있죠? 요 4개가 켜져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4개를 다 끄잖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CAT 2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T 2급 환경이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실무에서 쓸 때는요, 이렇게 써요. 실무는 이렇게 씁니다. 실무는 이렇게 쓰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쓰고, 심지어 배경색이 검정색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배경색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옵션에 보면 요 위에 컬러 보이시나요? 얘를 누르시면 여기 유니폼 백그라운드 있습니다. 지금 시트 앤 레이아웃의 유니폼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이렇게요. 까만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CAT는 환경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T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맞춰보시죠. 자, CAT급은요, 여기서 이렇게 써요. 렉탱글 0,0, 297,210 이렇게요. 옵셋 10mm 이렇게 줍니다. CAT는 뒤에 배경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걸 세팅해 보죠. 모디파이, 모노크롬, 그 다음 프린터, 자, A4 사이즈,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여백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가 0,0일까요? 여기가 0,0일까요? 여기가 0,0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렉탱글 0,0, 297,210 그러니까 도면이 삐뚤어져 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CAT 2급은 배경을 까맣게 놓고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쓰는 거고요. 그래서 서로 사용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도면 2번에다가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얘는 3F 프린터 있죠? 3F로 세팅해 보시고, 얘는 PDF로 세팅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조금 어렵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조금 배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모델 뷰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기 모델 뷰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모형 공간 보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작업은 지금 여기 모형 공간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작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모델 공간 뷰어를 실행합니다.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죠. 근데 얘는 완전히 속으로 쏙 들어갔죠.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교차해서 그리셔야 돼요. 자, 몇 개만 그려보시죠. 지금 보시는 요 내용들, 얘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안 돼요. 누가 이 오브젝트냐면 요 테두리가 오브젝트입니다. TV를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TV 안에 비치는 스크린은 실제로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거죠. 멀리 있는 내용을 내 눈앞에 보여주는 게 TV죠. 모델 안에 있는 내용을 레이아웃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얘는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객체예요. 자, 이해되시죠? 근데 명령어 중에 이런 명령어들이 있어요. mspace하고 pspac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mspace, pspace, 종이 공간 활성화, 그러니까 출력 공간 활성화, 모형 공간 활성화. 단축키는 ms, ps입니다. 모델 스페이스 ms, 페이퍼 스페이스 ps. 자, 여기서 제가 ms 그러면 이렇게 모형 공간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요. 클릭하시면 돼요.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선택도 돼요. 다른 탭을 누르면 이렇게 탭이 넘어갑니다.
근데 얘는 안 들어가요. 자, 이 공간은 누가 선택될지 몰라요. 자, 얘가 들어왔네요. 이 공간도 누가 선택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간은 누가 선택돼요? 얘가 선택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드로우 오더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로우 오더가 작업 순서잖아요. 선택된 순간 얘가 제일 위로 올라옵니다. 선택하는 순간 얘가 제일 위에 있어요. 얘는 아래로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해도 선택이 안 돼요. 모델 스페이스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교차되는 공간과 별도로 독립된 공간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택됐을 때 클릭하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M 스페이스, P 스페이스 써도 좋은데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더블 클릭. 그럼 활성화된 거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 그럼 비활성된 거 보이시죠? 자, 모델 뷰. 내가 그릴 수도 있지만 피트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러면 피트를 쓰게 되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맞춤이에요. 맞춤 기능입니다. 요게 피트입니다. 자, 피트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모델 뷰. 그 다음 여기 2, 3, 4 있죠. 두 개로 쪼개는 겁니다. 호리젠탈로 두 개를 쪼갭니다. 호리젠탈로 피트. 다시 볼까요? 모델 뷰 두 개로 버티컬. 수직으로 자르는데 모델 뷰 두 개로 버티컬 피트. 피트는 무조건 뭐가 돼요? 화면 맞춤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모델 뷰 3개 호리젠탈로. 그럼 수평으로 3개 찍힌 거 보이시죠? 3개 버티컬 수직으로 3개. 자, 어버브 위쪽에 큰 거 하나, 아래쪽에 작은 거 2개. 이런 식으로 3개. 빌로우 아래쪽에 큰 거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레프트 왼쪽으로, 라이트 오른쪽으로. 화면을 셋으로 쪼개는 방법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폴리고널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영역을 그려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렉탱글을 그려서 혹은 폴리곤 육각형 엣지. 자, 서클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자, 모델 뷰 오브젝트. 네, 이렇게 테두리를 임의대로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모델 뷰 피트. 그러면 안쪽 영역, 우리가 작업하는 영역까지 딱 맞출 수 있단 말이죠. 대각선 하나만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삭제. 이 대각선이 하나 필요한 겁니다. 다시 렉탱글 골뱅이 297,210 옵셋 10mm. 자, 대각선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동을 하는데 이 대각선의 중간점과 이 대각선의 중간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미드 포인트
에서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만큼 딱 맞춰줘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얘도 어렵지 않고. 자,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들어갈 건 모델 뷰 4개입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4개. 이 중에 우측 상단은 삭제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탑 뷰는 얘만 보면 되죠. 프론트 뷰는 얘만 보면 되고요. 라이트 뷰면 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띄워놓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띄워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자, 맞춰보시죠. 그 다음에 얘네들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서로 다 지금 축척이 다 다르잖아요. 축척을 맞추는 방법이 2가지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여기 MV 셋업이라는 명령어고요. 두 번째는 줌입니다. 2가지 방법으로 축척을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MV 셋업이요. MV 셋업이 이럴 땐 조금 편해요. 자, MV 셋업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얼라인하고 스케일 뷰포트하고 이렇게 2개입니다. 스케일 뷰포트가 축척입니다. 객체 선택. 자,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물어봐요. 인터랙티브하게 할래요? 유니폼하게 할래요? 다양하게 축척을 맞출까요? 유니폼. 균일하게 맞출까요? 네, 균일하게. 유니폼. 기본값 유니폼입니다. 엔터. 그랬더니 페이퍼 스페이스, 즉 종이는 몇 미리, 종이의 단위는 얼마인가요? 1. 모델 스페이스의 단위는 얼마인가요? 2. 그러면 전부 다 축척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맞추어 보시죠. 그 다음엔 얼라인으로 위치를 맞추는데, 여기는 얼라인을 쓰게 되면은 오스냅이 다 풀어집니다. 오스냅이 이렇게 다 풀어져요. 오스냅이 다 풀어집니다. 자, 얼라인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둘만 하시면 돼요. 호리젠탈은 수평 방향입니다. 얘의 끝점이 클릭, 얘의 끝점과 일치되고, 다시 버티컬, 얘의 끝점이 얘의 끝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다시 볼까요? 버티컬, 얘의 끝점이 얘의 끝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인 정보가 딱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맞추어 보시죠. M뷰 4개. 자, 맨 위쪽에 우측 상단 지우고, 자, 얘는 탑뷰, 얘는 프론트뷰, 얘는 라이트뷰. 축척이 안 맞아요. 그죠? 축척을 어떻게 맞추느냐? 여기 줌 명령으로 맞춥니다. 줌이요. 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줌 명령을 배울 때 휠을 돌리면 된다고 배웠어요. 그죠? 여기다 줌 쓰고 여기다 숫자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라고 쓰면 2배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줌 2엔터 2배 확대된 거 보이시나요? 줌 4 그럼 4배 확대가 됩니다. 줌 0.5 오히려 축소가 되는 거죠. 줌 1 그러면 1대1인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다가 줌 명령을 쓰고 이렇게 이 X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뒤에다가 X를 붙일 수 있어요. 커진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줌 2X 그러면 또 커져요. 줌 2X 계속 커집니다. 다시 볼까요? 줌 2 숫자 2예요.
2 더 이상 반응 안 하죠. 그죠? 줌 2 반응 안 해요. 어떤 게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 기준이 누구냐면 리밋이요. 리밋이요. 이 리밋에 있는 이 값 있잖아요. 여기 420에 297 얘의 2배란 뜻이에요. 리밋의 2배란 뜻입니다. 그런데 줌하고 이 x를 해버리면 리밋의 2배가 아니에요. 줌 2x 그러면 계속 커지는 거 보이시죠? x는요 모니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숫자만 쓰면 리밋을 기준으로 하고 뒤에 x를 붙이면 누굴 기준으로 해요? 스크린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x자를 붙여버리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더블 클릭하고 모델 스페이스 활성화하고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1 나누기 2 xp요. 이렇게 축척이 현재 2분의 1이죠. 뒤에다 xp를 붙여버립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냐면 레이아웃 기준으로, 즉 출력 공간 기준으로 2분의 1로 맞춰 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요. 얘 현재 2분의 1입니다. 자, 적당히 위치 잡아주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줌 1 나누기 2 xp. 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줌 1 나누기 2 xp.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줌 1 나누기 2 xp. 그러면 축척이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 축척을 맞추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런 라인들이 안 맞죠, 그죠? 이건 간단해요. 선택을 하고 적당히 위치를 맞춘 다음에 이 크기를 조절해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조금 더 내려볼까요? 여기? 네.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보죠. 똑같아요. 이동하기 5스냅은 잡혀요. 그러니까 클릭해주면 어떤가요? 위치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시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볼까요? X라인, 버티컬. 자, 이동하기. 이만큼 이동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위치 다시 잡아주면 되겠네요.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아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고, 미드 포인트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미드 포인트 여기네요. 그러면 위치 다 잡힌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이동 명령으로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눈금이 계속 눈에 거슬려요. 이 눈금은 모눈종이입니다. 여기서 모눈종이를 이렇게 감추면 돼요. F3 키입니다. F3이래. F7이요. F7키 누르면 모는 종이를 감출 수 있습니다. 자, 모는 종이도 제가 감춰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테두리들을 없애야 됩니다. 감추는 거예요. 자, 레이어에서 모델 뷰를 하나 만들죠. 그리고 프리즈를 걸겠습니다.
이렇게요. 모델 뷰를 만들고 프리즈를 겁니다. 레이어를 바꿔주죠. 그러면 테두리가 감춰진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요. 선택하고 레이어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우리가 모형 공간에 이걸 쓰는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치수를 이렇게 감춰봤습니다.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치수 기입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런 레이어를 꺼놨구나. 자, 어넌테이트에서 레이어를 하나 다시 지정하고 치수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딤 스타일 제가 여기다가 하나 만들죠. 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나 만드는데 얘는 1대1입니다. 세커런트. 자, 특별히 손댈 건 없네요. 7mm, 화살표 2mm, 그 다음 문자 2mm, 그 다음 글꼴 맑은 고딕, 그 다음 프라이머리 유닛을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자, 바꿔놨고요. 다시 라이너. 딱 1대1에 맞춰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기 130 맞나요? 네, 맞아요. 치수 맞아요. 자, 어디 갔나요? 이거 아닌데. 여긴 안 나왔네요.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 컨티뉴, 여기까지 40, 65. 치수 어떤가요?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하면, 그냥 이렇게 제가 눈대중으로 찍어봤어요. 라이너로 모순을 안 쓰고 눈대중으로 찍어봤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전혀 다른 치수가 나오죠. 1대1 상태의 치수가 나오는데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끌고 나오게 되면,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나오면 내가 지정한 축척만큼 적용되어서 나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보통 치수는 여기 모델 탭에서, 이 모형 탭에서 치수까지는 다 해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모형 탭에서 치수까지는 다 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해요? 이렇게 서클, 반지름 5mm, 라인 60mm, 옵셋 3mm, 5mm. 자, 텍스트. 자, 바텀 라이트 2mm, 스케일 1분의 2. 다시 올렸으니까 4mm, 탑. 여기서 요거만 쓰는 겁니다. 이동하기. 가운데다가 정렬해 놓고 카피. 한 번 더 카피.
여기가 프론트, 여기가 라이트. 선이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출력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레이아웃을 활용한 출력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 많이 해요. 표지라든지 목차라든지 개요, 그 다음 배치도, 계획도, 그 다음에 종횡 단면도, 그 다음에 정면도, 우측면도, 배면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1층, 2층, 3층, 지붕층, 계단 단면, 주단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도면 하나에, 파일 하나에 도면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야, 이거를 팀장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지시해요. 야, 이거 복사해 가서 1층 하고 나한테 줘. 그러면 1층 오면 여기다 덮어 쓰는 거예요. 2층 하고 나한테 줘. 그러면 2층 여기다 덮어 쓰는 거죠. 누가 관리해요? 팀장이. 이해되시나요? 이러고 다 관리해요. 근데 어느 날 그러죠. 야, 이거 도면 다 출력해와. 그럼 도면 출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플롯으로 한 번에 하나씩. 자, 그래서 우리는 도면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레이아웃 도면. 자,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예, 06번. 자, 페이지 셋업 매니저, 모디파이, 모노크롬, 한컷 PDF네요. 자, A3 풀블리드 420297. 오케이. 렉탱글 0,0 420,297 옵셋 10mm 엠뷰. 그럼 전체 다 들어오죠. 자, 2번이 표제란, 3번이 4번 배치도, 지붕평면도. 자, 그럼 제가 원하는 건 요거예요. 1층 평면도. 줌, 엔드포인트에서 엔드포인트까지. 그러면 딱 그 부분만 확대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얘가 축척이 얼마예요? 1대 100도면이죠? 네. 줌 1 나누기 100 XP. 그럼 100분의 1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쭉 출력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기 없는 여기다 안 써놨는데 배치 플롯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BATCHPLOT 배치 플롯.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량 출력? 파일 여러 개를 동시에 출력할 때 씁니다. 도면 여러 개 출력. 얘가 배치 플롯입니다. 명령어도 여기서 찾아보시면 있어요. A자 누르시면 여기에 프린터에 보시면 배치 플롯이라고 존재합니다. 이 위에가 플롯이고요, 그 아래가 배치 플롯입니다. 자, 배치 플롯을 하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지금 저는 PDF로 출력할 겁니다. PDF 출력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PDF로 출력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물론 그 프린터를 지정하면 여기에 내용이 달라져요.
프린터로 뜹니다. 자, 근데 이 중에 보시면 얘는 출력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빼기 키를 누르거나 del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출력을 안 할 거예요. 예제 1번부터 6번까지가 세팅이 끝나 있거든요. 여기 노에라라고 뜨고 있잖아요. 그죠? 노에라입니다. 이렇게 내가 페이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고 퍼블리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뜹니다. 자, D 드라이브의 공유의 수업 과제물 실내 건축이죠. 자, 여기다 양재동 그리고 PDF 출력을 합니다. 퍼블리시. 그러면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백그라운드에서 잡이 실행됩니다. 프로그레싱 닫기.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여기 프린트 그림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방법은요, 그냥 배치 플롯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 지울 거예요. 다 지우고 다시 불러올 겁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따로따로 저장해 놨잖아요. 자, 오케이. 그러면 파일이 쭉 불러옵니다. 파일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파일을 불러드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레이아웃들이 있단 말이죠. 자, 레이아웃이 난 이니셜라이즈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도면만 불러드린 겁니다. 우리가 출력할 때 어플리 레이아웃을 했었죠. 얘는 기억을 해요. 캐드는 그걸 기억합니다. 어플리 레이아웃 했던 걸 기억했다가 그걸 기준점으로 쓰는 겁니다. 역시 PDF 파일입니다. 자, 퍼블리시. 자, D 드라이브의 공유 폴더에 수업 과제물에 자, 실내 건축 양재동 2 아니 양재동 전체로 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이 됩니다. 자, 배경으로 돌아가고 있군요. 자, 한번 해보시죠.